względu na to, że jesteśmy w stanie wykonywać zadania wyższych przełożonych z dużą precyzją, strzelać na duże odległości i po prostu skutecznie odstraszać w dalszym ciągu potencjalnego przeciwnika. 천무가 오늘날 세계 다연장 로켓 시장에서 확고한 위상을 다지게 된 배경에는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은 극비 개발 과정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초창기 시제품 제작 당시 일부 해외 다연장 로켓 기술을 제한적으로 참고해야 했다는 점이 핵심 비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한국은 이미 K136구룡을 통해 꽤나 높은 수준의 다연장 기술력을 갖추고 있었지만 문제는 더 멀리, 더 정확히, 더 강력하게를 추구하면서 선진국이 보유한 정밀 기술을 전혀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이 같은 해외 기술 접목 사실이 알려질 경우 국내 개발진의 자존심 문제가 불거질 수 있었기에 꽤 오랜 기간 극도로 엄격한 보안이 유지되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데 당시 개발팀 내부에서 가장 난항을 겪었던 부분 중 하나는 새롭게 적용된 발사체 진동 댐핑 시스템이었습니다. 천무가 고각 발사와 저각 발사를 모두 빠르게 전환할 수 있으려면 사격 후 발생하는 반동과 진동을 효율적으로 제어해야 했습니다. 이때 미국 MLRS의 특정 설계 기법을 극도로 제한된 방식으로 살펴본 뒤 국내 노하우와 결합해 독자적인 하이브리드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결국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친 끝에 순수 국내 독자 모델인 천무는 막강한 화력을 대표하는 대한민국의 가장 강력한 화력 투사 무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순수 독자 기술을 바탕으로 우리 마음대로 용도에 따라 확장성도 모두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기술력으로 개발된 천무가 원본 모델인 미국의 하이마스를 뛰어넘는 성과를 보이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하이마스도 하지 못하고 있는 엄청난 성과를 올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천무 수출 현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에스토니아는 이미 미국산 M14 하이마스 1차 물량 6문을 확보했으며 실제 전력화가 곧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하이마스에 대한 전 세계 수요가 폭증하면서 추가 물량인 2차 도입분을 언제 받을 수 있을지 기약이 없다는 점이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미국 록히드 마틴 측은 생산 라인이 이미 포화 상태에 가깝고 우크라이나에 직접 지원되는 물량조차 속도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는데요. 하지만 국가의 안보가 위태로운 에스토니아 입장에서는 신속한 납품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크라이나에 대량의 무기 장비를 지원해버려 자국 포병 전력이 빠르게 줄어든 상태이므로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조속히 새로운 화력을 도입해야 하는 것은 당연해 보이는데요. 사실 에스토니아가 우크라이나의 포병 전력을 지원한 이유는 미국과의 전략적 동맹 강화로 나토 내 영향력 확대를 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는 결론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자국의 전쟁 위협 억지력 확보에 있습니다. 소련 점령의 역사적 경험으로 인해 강한 발러 정서를 가진 에스토니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러시아의 팽창주의적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에스토니아는 나토 회원국으로서 적극적인 군사 지원을 통해 서방 동맹 내 입지를 공고히 하여 자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이면에는 하이마스의 빠른 납기를 미국이 약속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현실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하이마스 생산 슬롯을 당겨주지 못하여 수년이 걸리는 납기를 제시하면서 에스토니아는 다른 대안을 모색한 것인데요. 이 부분에서 한국산 K239 천무가 강력한 후보로 부상한 것이지요. 또 이런 결심을 한 결정적인 이유는 이미 폴란드가 하이마스와 천무를 함께 운용하려 한다는 소식이 해외 여러 매체를 통해 알려지면서인데요. 뿐만 아니라 하이마스와 천무가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는 인식이 해외 군사 커뮤니티에서도 퍼져 있습니다. 하이마스는 C-130 수송기로도 공중 이동이 가능할 정도로 기동성이 뛰어나고 신속 대응 임무에서 탁월한 반면 천무는 화력 집중과 장거리 포병 지원에 강점이 있습니다. 에스토니아가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폴란드처럼 병행 운용 시나리오를 채택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 것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천무와 하이마스가 경쟁 관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로 보완해 줄 수 있는
무기 체계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이마스는 정밀 타격 능력이 뛰어나고 전략적 기동성 면에서도 탁월합니다. 하지만 화력이 천무 대비 절반의 성능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하이마스는 로켓이나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포드가 천무의 반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또 천무는 발사 후 재장전 속도나 사거리 확장성, 그리고 복수의 탄도 옵션을 보유하고 있어 대규모 화력 투사를 필요로 하는 국가들의 매력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특히 천무가 운용할 수 있는 탄약 중에는 집속탄 계열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상당한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집속탄은 민간인 피해 가능성 때문에 큰 논란거리이지만 아직까지 이를 완전히 금지하지 않은 국가들도 많습니다. 에스토니아처럼 러시아와 바로 인접한 지역에서는 유사시적 대규모 기갑 부대나 병력이 몰려올 때 넓은 지역을 빠르게 초토화할 수 있는 수단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이마스도 미국의 에이테킴스 전술 미사일 등을 운용할 수는 있지만 추가 탄두 개발이나 확장에 미국 정부의 승인이 필수적이라는 제약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천무는 이런 제약이 미국보다는 훨씬 자유롭습니다. 더 나아가 천무는 앞으로 사거리 200km 이상급 유도 로켓을 개발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일부 방산 관계자들은 이미 내부 시험 단계에서 180에서 200km급 프로토타입을 검증하고 있다는 언급을 비공식적으로 내놓기도 했을 정도인데요. 만일 이 사거리가 실제로 확장된다면 하이마스에서 제공되는 에이테킴스급 전술 미사일과는 또 다른 운용 방식을 국가별로 설계할 수 있게 됩니다. 에스토니아가 고려할 만한 또 다른 후보로 튀르키의 로켓안사 칸 시스템과 이스라엘 엘비세 펄스 등을 거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튀르키예 칸은 중국 둥펑12 단거리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아 개발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서방 국가들이 민감하게 바라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때문에 사실 서방 국가들에는 낙제점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토 소속인 튀르키예가 중국 기술로 만든 미사일을 재판매하는 것은 정치 외교적 변수로 작용할 공산이 크기 때문입니다. 펄스 역시 이스라엘의 노하우가 집약된 다연장 로켓 시스템으로 우수한 성능에 대한 평가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토니아나 폴란드 같은 동유럽 국가들은 한국 무기 도입에 좀 더 호의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사례처럼 이미 다수의 한국산 무기를 한꺼번에 계약해 빠르게 납품받는 K방산 패키지 딜이 일정 부분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인데요. 즉, 전 세계에서 천무는 이미 여러 차례 검증된 무기임을 증명했다는 뜻입니다. 사실 하이마스가 이렇게 전 세계의 핫 아이템이 된 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 전황 보도에서 하이마스가 러시아의 후방 탄약고나 보급로 지휘부를 정밀하게 타격해 전황을 뒤집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세계 각국은 하이마스만 있으면 러시아의 파죽지세를 막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동시에 하이마스의 수요와 인기는 급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수요가 폭발하는 만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도입 희망 국가들은 긴 대기 시간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시가 급한 나라들에게는 이런 시간도 너무 길기 때문에 에스토니아 국방부 장관이 미국 측의 생산 슬롯을 앞당겨줄 수 없느냐고 공식 질의할 정도로 몸부림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미국의 하이마스에서 노선을 한국으로 정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능도 성능이지만 천무가 여러 국가들로부터 호평받는 결정적인 요인은 빠른 납기일입니다. 한국 방산업계는 이미 폴란드의 대규모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를 빠르게 공급하기 시작했으며, 이를 통해 한국 무기는 도입 속도가 빠르다는 인상을 유럽 전역에 심어주고 있습니다. 또 전 세계의 폴란드가 한국과 협력하면 우리의 요구 시기에 맞춰 장비를 받을 수 있다는 실제 사례를 보여주면서 자동으로 대한민국 방산이 홍보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다른 유럽 국가들의 관심이 대한민국의 방산 무기로 집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이마스가 1, 2년 후 혹은 그 이상의 기간을 기다려야 겨우 도입될 상황이라면 당장 눈앞의 전력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 초조한데, 폴란드처럼 실제로 하이마스와 천무를 동시에 도입해 분산 배치하고 신속 기동 임무에는 하이마스를, 대규모 화력 지원 임무에는 천무를 투입할 계획을 세운다면 전략적 공백도 메우면서 다양한 전술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반면 미국 입장에서 보면 에스토니아는 러시아를 견제하는 매우 중요한 발트 3국 중 하나이므로 에스토니아가 완전히 한국산 무기 쪽으로 넘어가는 걸 달가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크라이나 지원과 다른 동맹국들의 요청으로 하이마스 생산 일정이 꽉 찬 상황에서 미국이 얼마나 에스토니아 요구를 반영해 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장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천무의 잠재력은 현재 수준에서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향후 사거리 확장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산 무기는 군수 지원 체계와 관련된 엄격한 규정이 많고 사거리 확대나 탄두 변경 시에 반드시 미국 정부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반면 천무는 한국이 주도적으로 기술 개발을 진행하므로 구매국이 요청하는 사거리 탄두 옵션을 맞춤형으로 충족시켜줄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꼽힙니다. 앞서 언급했듯 집속탄 옵션을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도 전장에서 큰 위력을 발휘합니다. 넓은 지역에 다수의 소형 폭탄을 살포하는 집속탄은 대규모 병력이나 기갑 부대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이 무기에 점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러시아와의 전면전을 현실적으로 대비하는 국가들은 마지막 보루로서 필요하기라 할지라도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에스토니아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아직 속단하기 어렵지만 우리 천무를 도입할 가능성은 상당히 큰 게 사실입니다. 과연 에스토니아가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리고 그 결정이 발트해 연안 전체 안보 지형과 나아가 나토의 동부전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분명한 점은 천무와 하이마스 모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다연장 로켓 시스템 분야에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러시아 위협에 대비하는 유럽 국가들에게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필수 전략 자산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